이번 제재가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지역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역 사업자와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사업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에 대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국한 뒤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이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경제적인 보상, 계약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등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를 거의 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별적인 선수에 대한 후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수입도 매우 협회 차원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월드 클래스로서 세계 1위를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수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의 취지는 세계 랭킹 1위인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수입과 그리고 후원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과 관련돼서는 실업연맹 차원에서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에는 연봉이 얼마이고 몇 프로 인상률로 제한된다는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금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연봉도 있겠지만은 또 핵심적인 것들이 중에 하나가 또 후원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후원이나 스폰서십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체결을 할 수가 없고 또 제한이 되어 있는 협회 차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들로 제약이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의 선수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네, 배드민턴 업계 입장도 좀 보면 안세영 선수 측 입장으로 이해를 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비인기 종목에서는 개별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관련된 수입을 받아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분배하고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특정 한 선수에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면은 그 비인기 종목의 비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금액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개인 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거나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으면 더 자유롭게 후원 계약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만큼은 상한을 두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은 그 협회에 나른 또 여러 구성원들이나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랭킹이 훨씬 더 떨어지는 다른 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원 등의 계약으로 수입이 한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선수들 개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된 지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이번에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세영 선수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연봉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중국으로 귀화해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꼭 이번 사항이 아니더라도 협회나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끝에 다른 나라로 귀화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제 안 선수가 그럴 뭐 계획이 있거나 그런 전혀 아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계가 넓고
여러 나라에서 스포츠는 꼭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과 이런 어떻게 보면 제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이 육성을 하면서도 또 우리 안세영 선수 같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 잘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게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협회들도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일단 이런 규정과 제한들이 있다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그 종목의 성장성을 또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꼭 이 협회뿐만 아니라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9월쯤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네, 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협회와 선수들 간의 기본적인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죠. 권력 구조들이나 의사결정 구조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의 선발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협회 차원의 많은 영향력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정한 외부적인 통제와 내부적인 견제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논의하고 나눈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개별적인 선수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계약에 있어가지고 현재 같은 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아까 우리가 수령적으로만 계산해도 더 큰 규모의 스폰서십이 가능하도록 해줄 때 개인에게 그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일정 부분들을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더 처음에는 문제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선수의 관리와 어떤 건강 상태 등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인권적인 보호 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던 침해 사례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세영 선수 앞서 이제 귀국길에 올림픽이 끝나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힘듦과 어려움에 관한 토로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체육계 전반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3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거버넌스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각 산업마다 혹은 각 스포츠 영역마다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어찌 보면은 잘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부조리라든지 또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게는 배드민턴계지만은 크게는 체육계 전반에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더 활약하고 성장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회들과 그 다음에 선수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재설정을 해야 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와 논의로 좀 우리나라 체육계가 한 걸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10대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인데요. 무면허로 이제 차를 몬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고요. 네, 사실 이런 뉴스가 날짜와 장소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너무
그나마 이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망자가 없는 게 다행인데요. 간혹 이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일탈 행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이라는 거는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만약에 운전을 하는 사람의 사망이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왜 업무가 붙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주의 의무가 더 높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공공의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이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사고를 냈다는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방송 와서 다른 곳만 해도 한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바꿔치기를 마치 유행처럼 또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바꿔치기 시도하는 그 과정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데, 경찰도 당연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이렇게 중한 상황에 화장실을 간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네, 일단은 그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어디론가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상으로는 뭐 그런 전복 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흔적이라는 것이 남는데 개인의 옷차림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진술한 이제 10대 소년들한테 관련된